1958년 서독의 노이슈타트. 피 속에 흠뻑 젖은 한 소년이 벌벌 떨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뜨겁게 열이 나고 구토와 오한에 시달리다가 결국 한 건물의 통 밑에서 몸을 기대야만 했죠. 그러던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 아파서 울고 있는 소년을 안아주고는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이후 15살 이 소년은 홍역으로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지내야 했죠. 이어 열병에서 회복된 소년은 그날 자신을 도와줬던 그 여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소년을 본 척만 척하면서 자신의 속옷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의 소년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자꾸 그녀의 속옷에 눈길이 가고 있었죠. 그러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몰래 훔쳐보게 되고, 그녀와 눈이 마주친 소년은 도망치듯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년은 그 여인을 쫓아 그녀가 전차에서 건폐원으로 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왠지 모를 그녀에 대한 마음에 이끌려 다시 그녀의 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을 본 여인은 그를 꼬마라 부르며 밖에서 석탄을 담아오라고 주문을 하지만 소년의 미숙함 탓인지 그는 온몸에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러자 여인은 목욕물을 받아 소년이 몸을 닦을 수 있게 하고, 그가 목욕이 끝나자 타올로 몸을 닦아주는데 이미 그녀의 몸 또한 아무것도 걸쳐져 있지 않았죠. 이에 소년은 몸이 굳어지고 여인은 부드러운 손길로 소년을 감싸며 이내 둘은 하나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고, 여인은 소년에게 천천히 사랑하는 방법, 좀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소년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이름은 한나와 마이클. 이 둘은 여러 차례 몸이 하나가 되고 나서야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소리에 한나가 해보기를 권하고, 이에 마이클이 그리스어로 된 책을 한나에게 읽어주는데 한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었지만 그저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한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면 매번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것이 한나를 즐겁게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마이클은 그저 뿌듯해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의 학교 생활에서의 자신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날 마이클이 한나가 일하는 전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마이클이 자신과 분리된 칸에 탄 것을 보고 화를 내고 말죠. 이유는 마이클이 본인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기에 표면적으로 연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였고, 그녀는 사랑의 감정을 멀리서 느끼면서도 마이클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까지 애써하며 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으로 지친 여인과 사랑의 열병에 빠진 한 소녀는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는 마이클에게 요청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둘이 사랑하기 전에 책을 먼저 읽어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마이클은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는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울고 웃다가 그 모든 과정을 행복해하고 나면 소년과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점점 사회적 편견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연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이클은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한나와 입맞춤을 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렇게 해가 갈수록 마이클은 더 성숙해지고 더 활기차지지만 한나는 점점 더 늙어가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선 마이클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아이들도 생기지만 그는 한나만을 위한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사무직으로 승진하게 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한나는 그를 잃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무직으로 갈 수는 없었고, 대신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문맹이란 사실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자신이 어린 마이클에게도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 결국 그녀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마이클은 친구들을 외면하면서까지 한나를 보러 오지만 냉소적인 태도인 한나에게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깊이 사랑을 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기에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되었을 뿐이었죠. 그러자 한나가 마이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고 말죠. 시간은 흘러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수의 제안으로 직접 법정에 가서 재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가 관람하게 된 재판은 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법정에서 동료들과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피고인은 그토록 사랑했던 한나였던 거죠.
당시 그녀는 마이클을 떠난 후 나치친에 대해 자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말했죠. 단지 그녀는 직장을 옮겨야 했고 마이클을 떠나야 했으며 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했던 일은 단지 아우슈비츠에서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모두 부인하는 반면 한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말죠. 그녀에겐 그것이 단지 자신의 임무였으니까요. 한편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마이클은 잠시 휴정이 있은 뒤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다뤄집니다. 그것은 과거 폭격으로 수용소에 불이 났을 때 감시원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안에 수용자들이 모두 사망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다른 피고들은 당시 한나가 그곳의 책임자였으며 보고서 또한 한나가 작성했다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하지만 한나는 결백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필적 감정을 위해 그녀에게 글씨를 써보라고 하고 이를 지켜보던 마이클의 머릿속엔 과거 그녀가 글을 읽지 못했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자 그는 그녀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한나는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맙니다. 이유는 그녀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의 재판은 끝나고 마이클은 그녀를 설득해보려 마음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결국 한나의 결정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재판에서 한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말죠. 시간이 흘러 마이클은 꽤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한나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결혼 생활도 오래 유지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한나의 추억이 담긴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려 책 읽기를 시작했고 이것들의 녹음을 모아 한나에게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를 받아본 한나는 그것이 유일한 세상과의 통로와도 같았고 이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듯 또다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마이클이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어본 편지 안에는 어설프게 쓴 한나의 글씨 몇 자가 적혀 있었고 이는 그녀가 그동안 어렵게 공부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이클은 기뻐할 법도 했지만 그는 과거 한나와의 기억이 훼손되는 것 같아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한편 한나는 그를 배워서 가장 읽고 싶었던 마이클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답장 편지를 생략한 채 그저 자신의 목소리 녹음만을 보내기만 했죠. 한나가 수감된 벌써 20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녀는 가석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자 교도소에서는 한나와 연락하는 마이클에게 그녀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가석방 일주일 전 중년이 된 마이클이 이미 노인이 된 한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두 연인은 서로 마주하게 되고 그녀가 마이클에게 반가움 섞인 말로 꼬마가 어른이 되었다며 과거의 추억을 재생하려 하지만 이내 마이클은 그녀의 일자리와 집 문제 같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로 화제를 바꿔놓고 말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과거 이 둘이 사랑했던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이클은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며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기억에서조차 과거의 행복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말죠. 그리고 한나 또한 이미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과 이제 사랑이 아니라 동종에 가까워진 마이클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에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동안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